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6월 3일 토요일 오후 12시 정도인데 영상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름 체크 좀 하고 이제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주봉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주봉까지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비쌈전자, 현우산업, 모비스, 영보화학, MBH 코리아 오늘 흐름 그리고 주간 등락은 어땠는지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뉴인텍 유상증자 시외 하한가 갔던 종목 좀 살펴보고, 이거 다시 보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분석 요청 종목 LB 루셈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국내 증시 코스닥은 이제 어제도 0.5%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구름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간 지지해주면서 분봉상으로도 갭으로 떴다가 조금 밀리긴 했었지만 다시 저점 잡아주고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주봉상 코스닥 양봉 나와주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와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름대를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아랫꼬리로 방어해주면서, 그러면 다시 이 구간을 도전해주러 가는지 이걸 좀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도 약간 이때 이렇게 2차전지 기반으로 올랐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와주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상승 조정 그리고 또 상승한 만큼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런 가능성도 나올 수 있지만 당장 이렇게 올라가는 건 조금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위에 매물대가 워낙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상승 조정 나왔으니 여기 위에서 박스를 치거나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일단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괜찮았죠. 흐름 1.2%, 1.2%대 상승, 갭 상승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 정고점 라인을 드디어 쉽게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해서 양봉이 나왔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정고점 라인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준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저항이 많은 구간을 박스권 위로 지금 올라와준 모습인데, 그러면 이 박스권 중단 상단까지도 도전을 하러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 구간 이렇게 박스권이 나오는지 아니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죠. 단기간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 번 더 저항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제 미국 증시 흐름 괜찮았죠. 다우도 어제 미국 증시 다우도 2%, 나스닥도 1%, 그리고 S&P 500도 1.4%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이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비농업 부문 고용 실업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면 보시면, 그리고 부채 한도 리스크 해결이 됐고 부채 한도 이슈가 해결된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래서 S&P 1.45, 나스닥 1%, 다우도 2%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불확실성이 소멸됐다. 그리고 고용 지표는 혼조된 결과를 보였다. 비농업 부문 고용은 예상치가 19만이었는데 33만 9천 명으로 엄청나게 웃도는 수준이 나왔죠. 고용은 아직 탄탄하게 나왔고, 근데 반대로 실업률이 전달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 올랐어요. 실업률이. 그러면 고용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 실업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번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6월달 기준금리를 0.25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소폭 올랐다. 다만 금리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70%를 상회하고 있다.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실업률이 오르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어서 6월 인상을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달 인상을 할지 안 할지는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 CPI가 다음 주에 발표 있는 걸로 알거든요. FOMC 첫날에 지금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고, 일단 미국 증시 관련해서는 어, 돌아오는 4주에 FOMC 첫날 발표되는 CPI, 제가 알기로는 FOMC 첫날인데 뭐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5월 CPI겠죠. 5월 CPI. 그래서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봉으로 보더라도 다우 주봉상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올라주면서 이렇게 강하게 2%대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도 보시면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죠. 이 구간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나스닥도 지금 돌파하고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13,6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전을 해주는지 여기를 돌파해준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14,400선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상 조정을 주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 주고 내려갈지 일단 여기를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그리고 S&P 500도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S&P 500도 전고점 라인을 저항 맞다가 돌파를 하니까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S&P 500도 이렇게 고점 추세선을 그어보면 저항 맞던 구간을 돌파했다가 눌림이 나왔는데 그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죠. 신기하게. 그러면서 오히려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점끼리 연결을 해보면 이런 추세인데 저항 돌파 눌림 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추세를 계속 저항 맞다가 돌파 눌림에서 지지. 그래서 제가 이 추세를 돌파하면 그 이후에 눌림목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보시면 이 음봉이 크게 나왔죠. 근데 음봉 못지않게 양봉도 강하게 나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장악해주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하락을 크게 회복해주는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저희도 배울 수 있겠죠. 아, 이렇게 지수를 크게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 이후에 상승에 조금 베팅을 해봐도 되겠구나. 보시면 이때도 하락이 나왔고 상승이 나왔는데 크게 올라가 주진 못했지만 그 이후에도 그 다음 주에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렇게 음봉을 조금 메꿔주는 양봉이 나오면 또 상승을 했고 이때도 음봉 메꿔주니까 추가 상승 나왔고 코로나 때도 음봉 메꿔주니까 양봉 나오면서 슈팅 음봉 메꿔주는 양봉 나오면서 다시 슈팅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물론 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앞전 양봉을 먹는 음봉이 나오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또 어디 있나 이렇게 앞전 양봉을 먹는 음봉이 나오면 또 하락을 하고 이렇게 또 하락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가 괜찮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주말간에 큰 악재만 없다면 국내 증시도 월요일에 최소 0.5%대 상승 출발 가능성 높겠죠.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주봉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셈전자 보면 비셈전자 차트 보면 화요일날 올랐다가 토요일날 다시 내렸다가 목요일날 다시 올렸다가 어제 다시 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보시면 제가 448일선 위에 올라가면 448일선 손절 잡고 매매하고 이 구간이 깨지면 224일선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보시면 아래로 4%대까지 쑥 갑자기 밀어내는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24일선까지 딱 하락을 했다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비셈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이 매집봉 띄워준 이후에 이 매집봉의 몸통 자체에서 크게 이탈해주지 않고 위에서 매물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매물 소화하면서 위로 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이탈해주지 않으면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보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관심 종목으로 가져올까 고민 중이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보시면 이 양봉 캔들 이 매집봉 캔들 이후에 2주 동안 위아래로 크게 움직임이 없는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오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계속 소폭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아래 꼬리로는 이 4,950, 5,000원 정도를 지금 보시면 두 번이나 방어를 해주고 있죠. 아래 꼬리로 두 번이나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셈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분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갑자기 장중에 쑥 밀어내는 그림이 나왔죠. 이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밀어내면서 지금 손절이 많이 나갔다는 거거든요. 손절 라인 잡고 계셨던 분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센전자 이렇게 쑥 밀어내고 다시 회복 못 해주고 흘러내리는 종목이 많은데 다시 회복을 했다는 건 개미 한번 털고 주가 다시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왔다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센전자 같은 경우에 일봉 흐름도 뭐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위에서 박스권 그려주다가 뭐 이렇게 슈팅할 가능성 또는 여기서 바로 슈팅할 가능성 베팅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종목 현우산업.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화요일에는 조금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수목 하락하고 어제 다시 상승을 했는데 주봉으로 보면 현우산업도 2%대 정도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도치 캔들로 위아래로 지금
매수세와 매도세가 좀 싸우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행인 건 이 주봉상 구름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딱 보더라도 아랫꼬리로 방어를 해주면서 단기 저항이었던 5,600원대를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이평 정배열 모습이죠. 주봉상으로도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 다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슈팅이 한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시간이 계속 좀 다소 지체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최근 흐름이 이 저점 올려주는 적어도 이 추세는 지켜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이 구간이 깨지면 물론 파동 주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이 구간이 이 올려주는 추세가 깨지면서 5,600원도 깨진다? 그러면 다음 지지라인이 한 요 정도로 보이고, 그 아래는 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가 깨지면 장기등 평균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거를 다 깨고 내려온다는 시나리오도 고려는 해야겠지만,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을 저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거. 하락하면 이렇게 지지라인까지 내려오면서 하락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상승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추세만 지켜준다? 그러면 어디서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내려왔다 가도 이상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5,6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위치에서는 이 정도 구간대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슈팅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어냈다가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적어도 세력이 한번 개미 털어내고 올라가려는 그림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이나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계속 괜찮은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일단 지켜주는 그림이 가장 베스트라는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내려온다. 이 추세 하단까지도 손절 라인 보고 매매하셔도 괜찮겠죠. 그러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5,400원? 4,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 모비스.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 수, 목, 금. 화수는 좀 하락을 하면서도 2,500원대 라인을 지켜주고, 목금은 상승을 하면서도 2,500원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주봉상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이번 주만 당장 놓고 보면 화요일날 하락할 때 거래량 100만 주, 수요일날도 조금 하락해서 60만 주. 근데 목요일날 상승할 때 300만 주가 들어오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때 거래량만 비교하더라도 하락할 때보다는 상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2,500원을 제가 계속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 저항, 이때 지지, 이때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고 지지 나오고 있으니 지금 위치도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어 목요일 금요일 올라주면서 손절 라인이 조금 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손절 라인 1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까지 분할로 매매하신다고 매수한다 생각으로 나눠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단기적으로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2,800원대를 돌파하면 좋은 그림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을 혹시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 위에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리고 또 추세적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렸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서 올라가고 있으니,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추세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평 지금 정배열을 계속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평 배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5일선을 지켜주다가 15일선 이탈하고 33일선 근처에서 반등 나오고 다시 15일선 지켜주는 모습. 그러면 지금 5일선 위로 올라왔으니 여기 올라가면서 한 번 더 슈팅. 그러면 아마 이 매집봉 위에까지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비스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계속 추적하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미 이 바닥 박스권 대비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여러분 주가를 크게 보면 아직도 바닥권입니다. 오히려 이때가 고점 라인이지, 아직도 바닥권 안에 있는 박스기 때문에 지금도 분할로 매매하시기에 괜찮고,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닥을 지금 1,500원대로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려온다면 내려올 때 이때 기다리셔도 되고, 위에서 지금 1차 그리고 중간 정도에서 2차 그리고 아래에서 3차 정도 받으시면 괜찮겠죠. 네, 모아가면 적어도 올해 안에는 슈팅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지 않으면 올해 안에 슈팅 나오면서 계속 우상향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슈팅이 한번 나와서 올라가 주고 있으니, 이런 박스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좋은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주봉으로 보더라도 모비스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아래 꼬리로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밀려도 방어하고, 저번 주에도 밀려도 방어하고, 그 전주에도 밀려도 방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건 지금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방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더라도 제가 2,300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죠. 2,300원 정도 월봉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은 그림. 앞에서 여러 번 저항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내려오더라도 이런 그림, 내려오더라도 이런 그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영보학도 살펴보면 영보학은 지금 이번 주에 그래도 캔들 자체를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화수목금 슈팅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그래서 지금 448선 위로 올라갔죠, 결국에. 그래서 아래에 있으면 비센전자처럼 224일선 손절 잡고 매매해도 괜찮을 것 같고, 올라갔으니 지금은 448일선 손절 잡고 매매하면 괜찮겠죠. 이 매집봉 기준으로 박스권을 치다가 박스를 살짝 올려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양봉이 한번 뜨면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이 앞전 고점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봉으로 보더라도 영보학 이번 주에 주봉으로 보더라도 3% 정도 올라와 줬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는 구간을 지켜주면서 이번 주에 양봉이 나왔다는 거. 그러면 뭔가 좀 여러분, 이때는 주봉으로 보더라도 몸통 단봉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양봉이 들어왔다는 건 이번 돌아오는 주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올라오면 그때 눌림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 굉장히 괜찮고, 지금 보시면 딱 주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 라인 4,000원대 저항 맞고 있는데, 4,000원 약간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위치고, 이번 돌아오는 주에 돌파해주면서 올라가 주는지, 아니면 다시 저항 맞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려오더라도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는 지켜주는 게 좋겠죠. 내려오더라도. 그리고 지지 저항이 많았던 구간, 앞에서는 저항 나왔었고 지금은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약간 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800원 이 구간만 이탈해 주지 않으면 괜찮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MVH 코리아 보면, MVH 코리아도 차트 크게 보면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매집봉이 뜨고 급락, 유상증자 이슈가 뜨면서 급락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보기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번 주에 이렇게 좀 캔들을 장기평 라인으로 올라가주는 그림을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112, 224일선이 모여있는 이 구간을 저항을 맞으면서 올라가주지 못하고 있죠. 그 구간을 딱 가로로 그어보면 위아래로 지지 저항도 많은 라인이죠. 지금 저항 맞고 있고, 이때 지지 나왔었고, 그리고 또 저항 나왔었고, 지지 저항 나왔었고, 앞에서도 저항.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 주에는 원하는 대로 흐름이 크게 나와주지 않았지만, 뭐 주봉으로 보면 보합권의 움직임이죠, 여러분. 보시면 지금 1%대 크게 움직여주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점 올려주고 있는 추세 나오고 있는데, 이 추세만 지켜주면서 캔들을 조금만 더 올려줬으면 좋겠거든요. 한 이 정도만 올려줘도 진입해보기 괜찮은 타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MVH 코리아도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추세 타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금요일날 소량 1차 들어갔습니다. 3,780원 정도에 1차를 들어갔는데, 1차를 들어갔고 만약에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하면서 분할로 좀 추가를 매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려오면 지금 여기까지도 열어놔야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매매를 할 생각이고, 이 추세만 지켜준다면 매치봉 앞에 띄워놨으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덕양산업처럼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에 조금 베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지난주 대비 어느 정도 올랐나 좀 보면, 엄청 크게 슈팅이 나왔던 종목은 없지만 현우산업이나 모비스 정도 6%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 영보학도 5%, MVH 코리아, 비셈전자도 크지 않지만 4%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방망이 짧게 가져가면서 매매하면 수익 챙기는 매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도 여전히 비센전자 가지고 있고 현우산업 가지고 있고, 지금 저는 그러면 결국에 이 5종목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모비스랑 현우산업이야 이미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비센전자랑 이제 영보화학, 비센전자도 지금 소폭 지금 수익권인데, 비센전자도 수익이 좀 괜찮게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가져가는 매매를 하셔도 괜찮지만 방망이 짧게
난 3%만 먹는다. 나는 3%만 먹겠다. 그런 생각으로 매매하시면 이렇게 종목들 수익 챙기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손절도 3%만 손절하겠다 하시면 이런 괜찮은 결과 얻을 수 있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뉴인텍 좀 볼게요. 뉴인텍 어제 엊그제 시외 하한가 가면서 어제 20%대 급락이 나왔죠. 보시면 제가 시외 하한가 기준이 가격이 요 정도였는데 이 2,380원까지 시외로 밀어내면서, 그러면 전저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제 그 영상 댓글 달아주신 분들 거 보고 알았는데, 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뉴인텍이 보시면 뉴인텍 유상증자 보시면 발행가액이 1,600원이죠. 발행가액이 1,600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 지금 위치가 너무 높죠. 그래서 이 가격을 지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신주 발행을 1,600원대 하는데 이 가격을 지켜준다? 오히려 이 가격을 이탈하는 그림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을 결국 전저점을 이탈을 하고 지금 52주 신저가가 나왔죠. 52주 신저가. 52주 신저가 상태인데, 그러면 이미 시외 하한가가 10%였는데 시가 마이너스 19%, 시외 하한가에서 10%가 더 빠진 채 시작이 됐죠.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터진 모습이고, 크지 않지만 앞전에 매집봉에 비해서는 당연히 크지 않지만 적지 않게 터진 모습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봐야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저점 올려주던 이 추세를 갭으로 뚫고 내려갔으니 여기서 박스권 치면서 옆으로 가는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이 나오는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EV 첨단 소재처럼 이런 그림 이렇게 밀어내고 매집봉 띄우면서 옆으로 가다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뉴인텍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 구간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이죠. 5개월 동안 바닥에서, 여러분 보시면 5개월 동안 바닥에서 매집도 꽤 많이 하죠. 거래량 터치면서 갑자기 뭐 뺐는데 갑자기 매집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거래 정지 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뉴인텍도 꾸준히 지켜보시고 혹시 이런 그림 나오진 않는지. 이때 하한가가 1,900원이었는데 무려 1,400원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는 미친 모습이 나왔는데, 뉴인텍도 그러면 이런 가능성 베팅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도. 왜냐면 뉴인텍도 그 EV 첨단 소재도 이렇게 올릴 때 어느 한 구간에서 거래량 털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뒤에서 거래량이 우르르 터졌지. 그래서 뉴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의 하한가 이 갭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급락이 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고점대 라인 거래량은 아무리 봐도 털고 고 나간 거래량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이때 거래량이 이 고점대 물량을 받는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지 털고 나간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좀 돌다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뉴인텍도 저는 지금 계속 추적 관찰하려고 뉴인텍도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뉴인텍도 계속해서 지켜볼 생각이고, 몇 달이 됐든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혹시나 뭐 매집봉이 생기진 않는지 EV 첨단 소재처럼 그걸 좀 기다릴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LB루셈이라는 종목 좀 볼 건데, 저도 이거는 LB루셈이라는 종목 처음 들어보는데 상장한 지가 크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상장해서 강하게 들어올리고 쭉 계속 하락하던 추세. 근데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지금 저점 올려주던 추세로 지금 돌려놨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박스권을 추세선을 복사해서 붙여보면 이러한 고점 라인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면 이때 저항 나왔었고 이때 돌파해주지 못했고 이때도 지금 윗꼬리로 저항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내려온다. 다시 내려오면 지금 이런 박스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다시 내려온다?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 정도 구간까지. 7,000원대까지도. 그래서 지금 윗꼬리가 나왔는데 이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1차적으로 열어두시고, 지금 위치에서 그러면 장기동 평균선 저항 224일선 이때도
올라가 줬지만 지켜주지 못하고 하락. 근데 지금 다시 올라왔죠. 그럼 여기 지켜주는 모습이 일단 나오는지, 여기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 위에서 돌려주다가 다시 한번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내려오면 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그러면 지금 저항으로 몸통으로 올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 구간, 이 정도 구간은 올라갔을 때 오히려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올라가고 지지 나올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LB루산 같은 경우에, 그리고 거래량이 군데군데 들어오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비슷한 차트를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하나씩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 그리고 지금 하락 기준으로 봤을 때 외봉이거든요. 아직 하락. 그래서 한 번 더 내려왔다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 종목을 매수 안 하셨다면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를 하시고, 쌍바닥, 이중바닥으로 찍고 올라가는 가능성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슷한 종목이 이삭 엔지니어링. 차트 비슷하죠, 여러분? 내려와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저점 올리던 추세로 바꿨는데, 보시면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죠. 그러면 이만큼 내려왔다 갈 수도 있고, 약간 짝꿍댕이 형태로 쌍바닥을 이렇게 찍어주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어, 알, 어, 아이퀘스트. 아이퀘스트. 비슷하죠, 여러분? 아이퀘스트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때 올라가는 듯 하더니 다시 내려와서 바닥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죠, 지금. 그럼 이런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고, 또 봤던 종목 중에 뭐가 있냐면, 이삭 엔지니어링, 한컴 라이프 케어. 한컴 라이프 케어도 완전 비슷하진 않지만,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한번 들어 올렸는데, 한 번 더 바닥을 찍으러 한 번 더 내려오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LB 루셈처럼 이때도 이렇게 저점 올려주는 추세였죠. 이렇게 뭐 수렴하면서 수렴을 위로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었지만, 그리고 또 영림원 소프트랩. 영림원 소프트랩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많이 가졌던 종목인데, 보시면 흘러내리다가 들어 올리는데 한 번 더 내려왔다가 들어 올리 또 내려오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LB 루셈 같은 경우에 여기서 물론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바닥을 찍는 그림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들어가셔도 괜찮아 보인다는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는 지금 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흐름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도 그대로 가져올까 생각 중이고, 뭐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내일 또 선별을 해서 월요일 날, 내일 저녁쯤에 영상 좀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월요일도 휴무거든요. 회사가 샌드위치라. 그래서 만약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일요일 또는 월요일, 아니면 일요일과 월요일 모두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한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는 이 정도 보고 있다는 거, 이번 주 관심 종목이었던 영보화학, MVH코리아, 비센전자, 현우산업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